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지난 5월 3일에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미국 국채 관련된 최근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 국채 보유 국가하고 또 그 국가별로 보유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수급 흐름 한번 따져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 흐름을 통해서 미국채의 지금 인기나 신뢰도 이걸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매달 이어지는 그 대량의 미 국채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자산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그 페드의 자산 매각 그리고 부채 협상 같은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가 재정 지출하고 또 연계돼서 어떻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러면서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투자의 관점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기준으로 한번 미국 국채 보유 국가들, 이렇게 이번에 나온 2월 자료 이전에는 이렇게 자료가 1월에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세계 국가 일본, 중국, 영국이 가장 많은 미 국채 보유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세 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은 중국이 많이 팔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 국채 보유 현황을 따져보면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2022년 들어서 이 하락 각도가, 그러니까 파는 모습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2년 동안을 한번 따로 뽑아봤습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왼쪽이 21년이고 오른쪽이 22년입니다. 두 개 비교해봐도 사실 21년에는 그렇게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2022년 들어서 그리고 최근까지 이 하락하는 각도, 파는 모습이 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좀 대립되는 구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하고 거의 연계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의 보유량을 보면서 한번 또 중국만 파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체 해외 보유량은 7조 3,436억 달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나라, 일본, 중국, 영국이 합해서 2조 5,736억 달러, 전체 보유량의 해외 보유량의 35%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 1조 81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2월달 집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 제외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20나라,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하면은 48%입니다. 3조 4,921억. 그리고 30개국을 따져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30개국을 따져보니까 전체 해외 보유량의 90%, 6조 6,0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위 국가가 좀 판 거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량을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뽑아봤습니다.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국가별로 미국 국채 보유 변동 금액을 뽑아보니까 전체 놓고 봤을 때 2조 2,608억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이 1,472억, 보유량의 12%, 그 다음에 중국이 1,644억, 16%, 보유량의 16%. 이렇게 보면은 이 두 나라 합하면 3,000억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00억 달러 제외하면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국가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팔았다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산 나라 보면은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이외에 30위권 이외의 나라들, 그쪽에서 또 한 4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일방적으로 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국별 보유량 변화는 그렇다 치고요. 이제 해외 비중, 전체적으로 해외 비중,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행된 미 국채를 과연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도 있을 테니까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인기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위에 표가 단기물이고요. 아래가 중장기물인데요. 보시면은 이 푸른색 선이 전체 발행량이거든요. 이게 2020년 팬데믹 당시 때가 단기물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물은 그때도 늘어났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많이 늘어났죠. 물론 단기물도 2008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붉은색 선이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산 그런 금액인데 보시면은 이 별로 이렇게 발행량이 증가할 때 전체적으로 빠르게 쫓아가진 않아도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발행량하고 이 비중이 거의 비슷했는데 최근에 가면 그걸 따라가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량, QE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발행량이 급증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로 2016년부터 2018년 요 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팔았고 그때부터 보유량을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그건 단기물이나 중장기물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기물, 중장기물 공통적으로 최고치 대비 보유 비중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유량을 늘린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또 해외 국가들이 똑같이 그걸 사준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신뢰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발행을 많이 한다, 단기적으로 발행을 많이 할 경우에는 그것을 결국 페드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입찰에 있어서 공급할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국채 입찰에서 외국인 비중이 그러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최근에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각 만기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건 이제 아주 단기물 1년 이내짜리고요. 맨 위에 왼쪽 그래프가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오른쪽 그래프가 5년 이하짜리 단기물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하단의 왼쪽이 7년,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이쪽 하단의 오른쪽은 팁스 발행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노란색 선들이 다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2020년 전후로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초단기물 같은 경우 1년 이하짜리는 거의 최고치 인기를 거의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이하짜리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팁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최고치에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7년부터 30년짜리가 약간 회복이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많은 양을 발행하고 있는 그쪽 구간에서 좀 회복이 늦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뭐 전체적으로 해외 보유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발행량이 증가했고 중국이 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다른 외국인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입찰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페드가 자산 매각을 할 테고, 그리고 또, 그 자산 매각한 것을 이제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되면서 또, 이어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부채 협상 같은 경우, 이 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 적자 예측치죠. 의회와 정부가 각각 내놓는 자료들로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채 협상이 잘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재정을 지출을 한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만약 국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국채 발행이 달러를 흡수하지 않고 재정이 계속 이렇게 적자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재정을 계속 지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본다면 유동성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죠.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가 중립 이하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뿌려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재정 확대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달러 약세 반전이나 중립 정도 그런 기대감을 갖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채 한도 이 상향 협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향후 미국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채는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만약에 재정 적자 확대하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마는지는 미국 재정 적자 추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매달 이루어지는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의 그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것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 부채 한도 상향에 이어져서 재정 적자 모습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다른 업데이트 자료가 생기면은 또 다른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